입추를 지나 처서가 다가오고 있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은 무더위에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하고 특히 쪽방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초대석 오늘은 대구 쪽방상담소 장민철 소장과 함께 쪽방촌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구 지역 쪽방 주민들에게 올여름은 유난히 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의 쪽방 주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쪽방은 한두 평 내의 아주 작은 방들인데요. 주로 오래된 구도심의 골목에 있는 낡은 여관 연숙들이 쪽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방에서 취사를 해결하고 공용 화장실과 공용 샤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염에 더 취약한 상황이고요. 네. 대구에 590여 명 정도의 쪽방 주민들이 계신데 90% 이상이 독신 남성들이고 네. 대부분 건설 일용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요즘과 같은 폭염 시기에는 쪽방이 너무 더워서 낮에는 대부분 공원이나 공공시설의 냉방 공간을 찾아가 계시고 밤이 되어서야 집을 들어오시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될 공간이 폭염 시기에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90%가 이 남성이라는 얘기는 네. 여성분들은 좀 살기 힘들 정도로 그만큼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무래도 공용 공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성별이 다른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대구 쪽방 상담소는 이런 쪽방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주거가 이제 노숙 위기의 계층 분들이기 때문에 노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네. 이왕이면 주거가 좀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저희가 생계 지원 그리고 무료 진료 그리고 주거라든지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독사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 60대 남성들이 쪽방에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소에서도 5, 60대 비수급자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적 지원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고 가족 관계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라고 저희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목공이나 원예 수업 그리고 함께 걷기 그리고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결국 사회적 관계들을 다시 이어주는 그래서 자존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쪽방에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설치율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30%가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하는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방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상황이라서 나름 의미 있는 조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건물이 너무 낡거나 오래돼서 혹은 전기 용량이 한계가 있거나 혹은 전선이 너무 낡은 곳은 위험해서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부담 때문에 건물 주인이 설치를 못하게 하는 공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는 혹은 다른 대안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가장 큰 것은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세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후원금으로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세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지원이 대구시 폭염 조례에 좀 당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폭염 조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대구 쪽방 상담소가 처음으로 쪽방 건물의 구조를 진단하고 그리고 또 거주 환경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네. 왜 하시는지 그리고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업은 작년에 1차 진행을 했었고 올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올 겨울쯤 조사 결과를 발표 예정인데 네. 조사를 저희가 진행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폭염, 혹한에 매년 응급하고 긴급한 상황들만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언론과 정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했었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과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저희 시작을 했었고 그렇다면은 조사를 통해서 쪽방과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냉방과 난방이 되지 않은 공간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밝혀내는 과정들이 좀
조사를 통해 밝혀낼 거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게 살기 힘든 공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분들을 방치해도 되느냐라는 질문과 부담을 사회에 좀 던져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답을 함께 좀 찾아가는 변화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폭염조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폭염조례가 대구시에서 201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아마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쪽방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쪽방이나 여관, 여인숙,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50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근데 가장 열악한 곳이 쪽방인데 냉난방이 되지 않는 쪽방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계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출구 전략 같은 기본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자체도 이런 노력을 좀 함께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폭염 시기에 대구시에 폭염 및 도시 열섬 현상 대응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2018년 제정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 폭염은 갈수록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대상층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지원되는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그런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탄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데 역설적이게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한 사람에게 이런 피해가 가장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기후 위기 시대, 위기 계절에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고 이분들을 위한 공감과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이 다 함께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장민철 대구 쪽방상담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